처음 가본 놀이터.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남을 나처럼 아껴라. 월요일 아침 밥을 먹은 뒤 준서는 다산 아저씨에게 선포했다. 오늘부터 학원에 가야 돼요. 오전에 수학학원 가야 하고 오후에는 영어 과외하러 가야 돼요. 그거 끝나면 승마학원에 가야 하니까 데려다 줘요. 아니다, 수영 강습이었나? 아무튼 준비해 주세요. 엄마가 내 학원 시간표 주고 갔죠? 아저씨는 준서를 빤히 바라보았다. 밥은 도시락으로 먹을 거니까 점심, 저녁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해주시고요. 아, 채소나 과일은 꼭 유기농 쓰고 반찬엔 고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나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안 입으니까 빨래는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아셨죠? 아저씨는 준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학원은 안 다녀도 돼. 모두 끊었어. 준서는 깜짝 놀랐다. 학원을 끊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준서는 따지듯이 물었다. 누구 마음대로요? 부모님이 결정하셨어. 이제부터 학원 가는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준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절대 학원을 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준서는 전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저씨는 정 그렇다면 네가 직접 해보라는 표정이었다. 준서는 아저씨를 노려보았다. 너무 노려봐서 눈이 빠질 것 같았다. 아저씨는 준서가 그토록 노려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할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준서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할머니네 집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생각나는 번호가 하나도 없었다. 학원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학원 전화번호를 몰랐다.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는데 엄마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준서는 기세등등하던 조금 전과 달리 풀이 죽었다. 아저씨가 소파로 가서 앉으며 말했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 돼. 지금은 내가 책 읽을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고. 아저씨는 책을 펼쳐들었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방학이라고 학교에 갈 수도 없다. 친구도 없으니 나가 놀 수도 없고 어떻게 노는지도 모른다. 준서는 심통난 얼굴로 소리쳤다. 나 간식 줘요. 아저씨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책장을 넘겼다. 준서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물! 나 목말라요.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준서는 심통이 나서 아저씨 가까이 다가갔다. 아저씨 옆에서 천둥이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모습으로 몰두해서 책을 읽고 있었다. 준서는 아저씨 귀에 대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다. 아저씨! 그제야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아저씨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준서는 깜짝 놀랐다. 화가 난 건 아니지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무서웠다. 아저씨가 다시 책을 펼쳐들며 말했다. 이 집에서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 네 개인적인 심부름은 절대 해줄 수가 없어. 물은 직접 가져다 먹어. 준서는 하는 수 없이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생수병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셨더니 부글부글 끓던 속이 조금은 시원해졌다. 먹다 남은 생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다 말고 준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디 당해봐라. 준서는 생수통에 남은 물을 컵에 따랐다. 그리고 컵에 손가락을 넣어 휘휘 저었다. 간이 잘 맞을 거다. 준서는 컵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갔다. 다산 아저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다. 물 드세요, 아저씨. 준서는 쟁반을 다산 아저씨 코앞에 쑥 내밀었다. 다산 아저씨가 준서를 빤히 올려다봤다. 준서는 불안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쟁반을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저씨는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마셨다. 준서는 다산 아저씨가 금방이라도 물맛이 이상한데 너 혹시 물에 뭐 넣은 거 아니야? 하고 혼날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다산 아저씨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뒤 컵을 내려놓았다. 준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산 아저씨를 골려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막상 아저씨가 물을 맛있게 마시는 걸 보니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뜨끔했다. 아저씨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준서는 다산 아저씨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물었다. 나가서 놀다 와도 되죠? 아저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나가서 신나게 놀다 오너라. 준서는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아저씨와 같이 있을 수 없었다. 1층으로 내려가 우편함을 지나는데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준서는 엽서를 빼들었다. 엄마가 보낸 엽서였다. 엽서를 보자마자 엄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울컥했다. 하지만 엽서를 읽으려다 말고 생각했다. 엄마는 날 배신했어. 용서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준서는 한참 동안 엽서가 마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노려보았다. 하지만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준서는 엽서를 읽기 시작했다. 준서야, 지금 여기는 공항이야. 비행기 타기 전에 이 엽서를 쓰고 있어.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던 네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니? 하지만 엄마 아빠는 몇 달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했어.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될 거야. 여행을 통해 분명히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겠지. 널 도와주실 분은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럼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 안녕. 사랑하는 엄마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화가 나 있었는데 엽서를 읽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빠 엄마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다고 생각하니 우울했다. 준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엄마는 늘 그림자처럼 준서 옆을 따라다니며 챙겨주었다. 왜 한 번도 엄마가 어디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엄마는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래 동굴에 갇혀있다 나온 것처럼 햇빛이 눈부셨다. 매미 우는 소리, 자동차 소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들려왔다. 매일매일이 눈 깜짝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른 날보다 몇 배나 긴 것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놀이터 쪽으로 갔다. 놀이터에는 남자아이들이 총싸움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준서는 아이들하고 놀아본 기억이 없다. 유치원 때도 늘 여기저기 뭔가를 배우러 다녔다. 놀 때도 엄마가 정해주는 아이들과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놀았다. 그런 데서 만나는 아이들과는 헤어지면 끝이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중에 같은 반 아이가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앞에 서 있는 준서를 보고 또 모른 척했다. 미끄럼틀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누구든 먼저 우리랑 같이 놀자 하고 말하면 못 이기는 척 놀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준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 준수는 물끄러미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 그네를 타는 아이들, 서로 장난을 치는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어디에도 준서처럼 혼자 노는 아이는 없었다.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렸다. 준서는 재빨리 그네 쪽으로 걸어갔다. 막 그네를 잡으려는데 남자아이 하나가 뛰어오더니 재빨리 그네에 앉았다. 같은 반 영욱이었다. 준서는 억울했다. 분명히 그네를 먼저 잡았는데. 준서는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먼저 맡았어. 영욱이는 준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발을 굴러 그네를 움직였다. 준서는 그네줄을 놓지 않았다. 준서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먼저 맡았다니까. 그제 영욱이가 준서를 빤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까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먼저 맡은 사람이 주인이지. 영욱이가 험상궂은 얼굴로 준서를 노려보았다. 그 손 놓으시지. 싫어. 이걸 그냥 확. 영욱이가 그네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한 대 때릴 기세로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는 겁이 났다. 그때 저쪽에서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준서랑 같은 반 아이도 있었다. 뭔데? 왜 그래? 아이들이 싸움이라도 걸 듯 험악한 표정으로 준서를 애워쌌다. 준서는 식은땀이 났다. 어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욱이가 아이들에게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새끼가 내 그네를 타려고 하잖아. 그러자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이거 우리 그네야. 넌 꺼져. 공부나 하시지. 여기 왜 나왔냐? 영옥이가 준서를 위아래로 훑겨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돌아보니 다산 아저씨가 서 있었다. 준서는 다산 아저씨를 보자 아빠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다산 아저씨는 화가 난 얼굴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영옥이가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쟤 우리 친구 아니에요.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쟤는 우리랑 안 놀아요. 우리랑 수준이 안 맞거든요. 다산 아저씨가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친구끼리 수준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니? 그러지 말고 우리 준서하고 같이 놀아라. 아이들 얼굴에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 준서는 창피했다. 에이, 우리 딴 데 가서 놀자. 영옥이가 돌아서자 아이들도 돌아섰다. 준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산 아저씨가 다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이들은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놀이터에서 사라졌다. 놀이터에는 준서와 다산 아저씨만 남았다. 준서는 다산 아저씨를 흘겨보며 원망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이게 뭐예요? 창피하게 왜 나서고 그러냐고요. 원 녀석들 친구한테 매정하게 굴기는. 준서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쟤네들 제 친구 아니라니까요. 저 친구 없어요. 그제야 다산 아저씨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친구가 필요 없었다. 친구는 공부하는데 방해만 되는 존재였다. 엄마도 친구는 나중에 대학 가서 사귀어도 충분하다고 늘 말했다. 준서도 장난칠 궁리나 하고 공부는 안 하는 수준 낮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준서는 처음으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가짜 친구 말고 진짜 친구를. 준서는 힘없이 돌아섰다. 다산 아저씨가 옆에 바싹 붙어 따라오며 말했다. 준서야, 나 마트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오늘은 내가 실력 발휘를 좀 해야겠다. 준서는 멈춰서서 아저씨를 보았다. 조금 전에 다산 아저씨에게 낸 건 준서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다. 준서는 오늘 다산 아저씨가 고마웠다. 그럼 불고기도 돼요? 다산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고기는 내 전공이지. 자, 가자. 주서는 다산 아저씨와 함께 마트로 향했다. 아까 아저씨에게 손가락을 넣어 저은 물을 가져다 준 게 새삼 미안했다. 아저씨는 이렇게 날 생각해 주는데 내가 너무 심했어. 다산 아저씨와 걷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부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떻겠니? 준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산 아저씨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다 관계로 엮여 있어. 아빠와 아들, 형과 동생, 선생님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남을 나처럼 아끼면 된다. 남을 나처럼 아끼면 된다고? 준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1등이 될 수 있었다. 엄마도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도 1등이 되라고 하고 1등이 되는 방법만 가르쳐 줬지. 남을 나처럼 아끼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경쟁자였고 경쟁자는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다산 아저씨처럼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서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나처럼 아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쉬우면 세상에 나쁜 관계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는 거지. 하지만 어려운 것일수록 이루고 나면 더 값진 법이잖아. 네가 만약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넌 충분히 그 어려운 일을 할 준비가 된 거야. 다산 아저씨 말이 맞다. 준서는 남을 나처럼 아끼면 이 세상에 싸움도 전쟁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산 아저씨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자신의 착한 점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자신의 악한 점을 찾아내봐. 그럼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할 테니까. 준서는 그네에 앉아있던 영옥이를 떠올렸다. 난 그런 적 없었나? 누군가에게 먼저 시비 걸고 나쁜 말을 했던 적 없었나? 수없이 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괜한 일에 짜증을 내고 싸우려고 먼저 시비를 걸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처럼 행동했던 일들. 그런 기억이 떠오르자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아저씨 말처럼 준서 주위에도 여러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준서는 풀이 죽은 채 다산 아저씨를 따라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다산 아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허리가 반쯤 구부러진 늙은 할머니가 마트 앞에서 빈 상자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다산 아저씨가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할머니가 허리도 펴지 못하고 말했다. 에구구 고마워요. 다산 아저씨가 짐술의 손잡이를 잡았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내가 해도 돼. 괜찮습니다. 준서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을 보고 자신의 착한 점을 찾아내라고 방금 아저씨가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준서는 저렇게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다. 다사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준서는 재빨리 수레 뒤로 가서 수레를 밀었다. 힘은 들었지만 마음이 뿌듯했다. 아저씨하고도 조금은 친해진 느낌이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를 지나 겨우 할머니 집에도 도착했다. 할머니 집은 마트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허름한 주택가에 있었다. 계단 앞에는 빈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지하에 산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다산 아저씨와 준서를 붙잡았다. 하지만 다산 아저씨는 한사코 사양했다. 저희가 좀 바빠서요 할머니.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유 착해라 몇 살이야? 준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11살인데요. 아이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폈다. 이걸로 과자 사 먹어. 준서는 난처해서 아저씨를 보았다. 아저씨는 빙긋 웃고만 있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됐어요. 아니다 받아. 내가 고마워서 그래. 준서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돈을 억지로 준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다산 아저씨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지하까지 모셔드리고 오는 동안 준서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하루 종일 저렇게 굽은 허리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1,000원을 벌려면 상자를 몇 개나 주워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다산 아저씨가 올라왔다. 아저씨는 준서가 들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를 보며 말했다. 어때? 그 돈을 받은 기분이. 준서는 돈을 곱게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빨리 마트에 가요. 배고파요.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마트가 가까웠을 때 아저씨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준서는 긴장했다. 뭔데요? 다산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장볼 돈을 아까 할머니한테 드렸어. 내 요리 실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쩌지? 오늘은 모처럼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준서는 실망이 컸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한 아저씨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됐어요. 오늘도 입을 속이면 되죠 뭐. 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다. 다산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준서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너 이제 아주 사기꾼이 다 됐구나. 하하하. 사기꾼이라는 말에 준서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